이 송림갯벌, 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 송림갯벌에 언제부턴가 그 맨발로 걷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최근에는 경고판까지 붙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걷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날이 추워지면 안 하겠지만, 이게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갯벌을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거기를 먹이 활동의 터전으로 삼는 철새들이 뭐 자취를 감춘다거나 아예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홍성민 국장께서 그 뉴스서천 시민기자로 활동하시면서 이 어싱에 대해서, 송림 백사장 쪽에 어싱에 대해서 한번 보도를 하셨는데, 이 어싱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우리 이 방송 듣고 보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요즘 웰빙 트렌드가 어싱인데요. 말 그대로 어싱은 우리 지구 이 땅 표면하고 ing 진행형 ing가 만나가지고 이 지구를 걷자, 그러니까 맨발로 걷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처음에 황토흙 중심으로 이제 걷기 조성하다가 이 송림갯벌에 작년부터 걷기가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서촌갯벌이 2021년 7월달에 세계 자연유산 등재가 됐을 때, 제가 뉴스서천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10월달에 기사를 하나 쓴 게, 그 당시에 송림갯벌을 차량으로 드나드는 것을 제가, 그 다음에 송림갯벌에서 또 이렇게 텐트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신문을 기고를 했고, 서촌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송림 다니는 길을 막았었거든요. 이제 막아서 그 당시는 그렇게 어싱 인구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어싱 인구가 늘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송림갯벌에는 이 천연기념물인 이 제325 어떻게 보면 가금류 거의의 원종인 이 게리가 서식지에 있었어요. 근데 작년 9월 10월부터 게리가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우리 자연환경행사 선생님들 말씀도 들어보고 그랬더니 이 송림갯벌 중심으로 이 걷는 인구가 늘어나면서부터 이 먹이원을 주로 송림갯벌을 활동했던 게리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어싱 인구가 송림갯벌에서 점점 늘어났고, 심지어는 이 송림갯벌을 통해 가지고 걷기 운동을 했더니 암 환자가 치료됐다는 또 그런 소문 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송림갯벌을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맹문동뿐만 아니라 이 솔바람 숲이 조성되어 있는 이 송림하고 그 다음에 갯벌이 펼쳐져 있는 이 송림에 와서 어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뭐 몸도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어싱을 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미생물들이 이 갯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갑각류부터 저도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그곳을 이렇게 걸으면서 발등에 이 파도가 부딪히는 부드러운 촉감, 그 다음에 모래 백사장을, 그 다음에 모래갯벌을 걸으면서 그 촉감을 느끼는데, 그 이면에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아직 미성숙한, 그 다음에 산란 중인 그런 저소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거기 저소생물을 살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걷는 것을 자제를 하고, 오히려 이 안쪽으로 이 백사장이 형성되어 있는 길을 통해서 어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하자라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제가 뉴스서천에 6월 26일 날짜로 송림갯벌에 부는 어싱 열풍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글을 쓰게 됐고, 더 나가가지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코리아 둘레길이라고 해가지고 약 4,500km 지금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정부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서촌군에 6천만 원 정도 코리아 둘레길 조성 사업이 지원됐고, 서촌군도 6천만 원을 지원하지고 1억 2천에 돈을 가지고 코리아 둘레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갯벌을 보존하고 오히려 백사장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중심으로 어싱
둘레길을 만들면 지역 경제 어싱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송림갯벌에 있는 그 어싱 인구를 차라리 지금 춘장대 해수욕장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어싱 대회를 유치를 해가지고 그 인구들이 춘장대 와가지고 어싱 행사를 통해 가지고 정착을 하게 되면 춘장대의 그 상가도 살고 춘장대의 이게 관광 지구니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해서 제가 이번에 서천군에서 생각대로 토기라는 그 사업을 또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춘장대 운영협의회에서는 어싱대를 지금 이게 조만간에 유치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싱 아예 그 대안까지 제시를 해줬는데 그 어싱과 관련해서 이제 어싱이 이제 갯벌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2사리 정도만 지나면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 연구 결과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이 지금 갯벌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어싱이 이 갯벌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이제 세계 자연유산 지역으로 등재된 서천 갯벌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라고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그 먹이 활동을 하고 있던 그 철새들이 찾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그 등재 목적에도 그 부합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 갯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갯벌 표면에 그 안착한 생물들이 처음으로 거주하는 곳이 이제 갯벌인데요. 그 갯벌에 미성숙 이 개체들이 있습니다. 그 개체들이 조개류나 갑각류들이 이 보호막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그 단계의 미성숙 개체들이 있는데 그곳을 사람들이 어싱을 하면서 밟고 다니면서 이 성숙을 지금 방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계속 사람들의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계속 밟고 다니면 누적되다 보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퇴적되게 되고 결국은 그 갯벌은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썩게 되면 우리가 항상 갯가에 가면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썩음으로써 갯벌이 이제 망가지게 되고 그럼 악취가 망가진 이 갯벌은 또 사람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 갯벌을 보호하자는 거고요. 특히 우리 서천 갯벌 같은 경우는 2021년 5월 달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우리 한국의 갯벌을 반려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유산 면적이 적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등재를 시키면서 조건을 내세웠던 게 뭐냐면 9개 갯벌을 확장을 하고 생물 다양성 확보를 더 하라. 그 이면에 우리 서천 갯벌이 신안 갯벌보다 면적이 약 10배 이상은 적지만은 그래도 생물 다양성, 희귀물대 이동성, 희귀물대성 조류가 새가 많기 때문에 서천 갯벌을 신안 갯벌보다 더 우수하게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 우수한 이 조류들이 우리 이 송림 갯벌뿐만 아니라 지금 월화성 갯벌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새를 결국 쫓으면 향후 우리 26년도에 지금 한국에서는 제48차 세계자연유산위원회를 유치를 하려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47차 세계자연유산위원회가 열리는데 우리 한국에서 유치를 했는데 한국의 갯벌이 이 등재를 위한 보호 활동을 안 해가지고 이 유산 유지를 못한다면 이거 죄송한 얘기면 망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그다음 우리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우리 지역 갯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안에 미성숙체가 성숙하고 또 성숙한 개체수가 서식함으로써 또 새의 먹이원이 되고 또 새기가 또 이 먹이 사슬 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으니까 보호자는 거고요. 또 제가 항상 많이 듣는 얘기가 국장님 새도 좋아하지만은 새똥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들 항상 저한테 많이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새똥 속에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한테 도움 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새똥이 결국은 플랑크톤을 만들고 그 플랑크톤을 조그만
이 물고기가 먹고 또 큰 물고기가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이사슬을 유지하는 게 플랑크톤의 역할이고 그 플랑크톤을 만들어주는 게 이 새똥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새똥 때문에 못 살게 아니라 우리 새똥 때문에 이런 생태계가 다양성이 펼치고 있다는 그런 논리로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어싱하지 말고 갯벌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판을 붙여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걸 보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많다. 군청에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이게 어떤 연구 결과 너네들이 반대하는 근거가 뭐냐 그 근거를 내놓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용역 결과가 있거나 하지는 않다라고 그래요. 이 어싱이 미치는 부분들. 아니 실질적으로 그 어싱 그라운딩 그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접지 이게 전기 접지하듯이 그 불필요한 그 전하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 불필요한 그 유해 전기를 땅으로 해서 이제 내보내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한 분들이 있어요. 아 있어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흰발 동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 그 갯벌에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다밥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발로 밟았을 때 생기는 자국 있잖아요. 그 다밥이 한두 번으로 해서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이 반복이 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이 사람들은 흰발 동계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상당히 영향이 많더라. 아 그래요. 특히 이제 그 여름철에 얘네들이 서로 이제 구애를 하려고 나와서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경계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이동 거리가 짧아지고 또 그렇게 되니까 또 이제 밟는 다밥으로 인해 가지고 얘네들이 숨쉬는 구멍들을 다 막아버리는 그런 효과들이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퍼센트로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 먹이 먹는 시간도 줄고 그 다음에 굴 보수하고 경계하는 그 시간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개체들이 되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매일 이제 백사장을 가기 때문에 거기를 산책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들이 밟았던 데하고 그냥 한두 번 밟았던 데하고 계속 밟아서 길이 생긴 데하고 비교를 해보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해서 길이 생긴 쪽은 굉장히 딱딱해요. 단단해서 거기에 생명체들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어싱을 하려면 모래사장을 해라. 왜 그러냐면은 모래사장은 이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함에 따라서 이게 회복이 되거든요. 공극이 2자리 정도. 그렇죠. 공극이 있어서 이 공극이 다시 살아나는 그 회복이 되는 그런 게 되는데 갯벌은 사실 50cm에서 1m 들어가면은 밑에 공기가 없어요. 그 공기를 주입하는 것이 갯지렁이나 이런 것들이 공기를 주입하는 그런 요소들인데 걔네들이 못 살게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냄새가 난다거나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부패가 돼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갯벌 백사장 같은 경우는 산림욕장 같은 경우는 백사장하고 갯벌하고 경계가 좀 어느 정도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갯벌보다는 모래사장을 걷는 게 좋을 거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런
소문들이 있어요. 뭐 했더니 몸이 아주 안 좋은 몸이 나섰다더라, 뭐 했다더라 하니까 그 제가 저녁 9시, 10시에도 가보거든요. 그때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뭐 갯벌에 사는 주인들은 잠을 잘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할 정도로. 그래서 최근에 군에서 그 프랑카드도 붙여놓고 어쨌든 그걸 좀 한번 고민하면서 걸어라 라고는 의미에서 프랑카드도 붙였던데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런 때 서천군에서 어싱을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갯벌도 좀 보존을 하고 그 보통 거기 오시는 분들이 장항 송림 산림욕장에 와서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송림이 길은데 이렇게 잘 자라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많은 데는 여기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그 저기 아까 그 춘장대 얘기하더만 춘장대도 좋았는데 그때 소나무를 다 폈단 말이에요. 100개 안 남겨놓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복원하려니까 몇십 년이 걸리지만 장항 산림욕장 같은 경우는 있는 것을 잘 보존하고 그 정리를 해서 그 전국적으로도 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칭찬하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갯벌도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모색해서 서천군에서 방안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지금 송림 이 산림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아예 거기 갯벌을 지금 그 돌아다니고 있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아니 그분들은 죽은데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다른 곳으로 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아까 이제 그 구분해서 경계를 구분해서 하라고 하는 그게 가능한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좁게 보지 말고 원천적으로 근원적으로 한번 파고들면은 이 갯벌은 정화조예요. 정화조를 망가뜨리는 행위예요. 육지에서 생기는 많은 유기물들이 갯벌에다 이제 강에 이제 날라와가지고 갯벌에다 부리잖아요. 그럼 그거를 수많은 생명체들이 그걸 먹고 자기 먹이 활동이지만은 그게 정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래사장, 굵은 모래 있는데도 가면은 그 고만한 파달만한 그 경단들이 쫙 흩어져 있잖아요. 그 염난개가 그 모래에 묻은 유기물을 뜯어먹고 뱉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스카이워크 들어설 때부터 저는 예측을 했는데 그때 우리 신문에서도 스카이워크가 하면 안 된다. 근데 30m인가 두고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둘 그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무 제재 없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작년에는 아예 개리가 오지 않고 그 개리 먹이가 되는 그 새선매작이 그 식물이 그 뿌리를 먹고 자라는데 사람들이 막 그 방해하고 어떤 사람 한 보니까 개리를 잡으러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지 마라고 내가 막 그랬는데 그런 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싱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갯벌 밟기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에 좋다니까 그냥 너도 나도 막 계속 그걸 했었고 그러는데 아예 못 들어가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근데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왜 못 들어가게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지금 항의가 오니까 지금 그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같이 공부해가지고 그런 걸 다 써붙이고 해야죠. 그냥 플랜카드 하나만 걸면 그렇게 하면 그리고 대안을 마련해서 춘장내숙장 거기다 따로 이렇게 마련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 대표님 그 이게 우리나라 분들의 인식이 이 갯벌을 하면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가지고 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지금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와자네 갯벌이라고 좀 2009년도에 세계 최초로 그 갯벌이 잔유산되었습니다.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이
이 세 개 나라가 협력해서 갯벌을 자연유산으로 등재시켰는데요. 그곳은 갯벌을 가려면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약을 하더라도 그것을 탐사를 하려면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예약이 뭐 1년이 밀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볼다 할 정도로 희소성이 높은데, 우리 서천 같은 경우는 이 갯벌이 아무 때나 가도 접근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가가지고 이게 조개 채취도 하고, 원래 조개 채취를 하려면 맨손 어업을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조개 채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완화를 해주니까 이 뭐 백사장에 가서 뭐 마음대로 조개 채취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훼손하는데 지금 문제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 가지고 갯벌은 아무 때나 가가지고 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소 가치성을 갖추는 다음 세대한테 고스란히 물려줘야 될 자연자산이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서 이 갯벌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좀 인식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뭐 캠페인이 됐든 간에, 좀 조례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자꾸 보존할 수 있도록 가야지. 안 그러면 이게 국제적 망신 당할 수 있다고 좀 생각됩니다. 독일하고 독일은 이제 모든 갯벌을 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세 부류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제일 이 관리가 강한 곳은 1등급은 아예 못 들어가요.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밖에서. 그 뚝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2등급은 이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 길만 따라서 그 길 밖으로 구역으로 들어가면 그건 잡아가요. 벌금 내야 돼. 그리고 이제 이 채취를 할 수 있는 곳, 채취를 할 수 있는 곳을 가보니까 그거는 뭐 파도 그냥 나오지도 않아. 막 아무것도 뭐 보기도 어려운 그런 데는 여기서는 잡아도 된다. 근데 그 누가 잡아? 뭐 나오지도 않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서천군도 아니 우리 한국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 국가에서 못하면은 우리 서천군에서 조례라도 정해가지고 아예 못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 세계 뭐 말로 뭐 문화유산이라고 하면서 군의원들 뭐 그 홍보하고 막 그러는데, 군청에서도 그러고. 근데 실제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놔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화조를 파괴하는 행위라 이제 사람들 아예 냄새나서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러기 전에 아까 홍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대안을 세우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막 믿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 자연이 바로 이 눈에 보이는 그 자연이 바로 신임을 알지 못하면서 이 자연을 파괴한다. 그런 구절이 생각나는데, 이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갯벌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범죄임을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내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네. 너무 강한데요. 아니 이게 그 람사르 습지를 지정하는 조건에도 보면 거기에 어민들이 기본적인 그 어업 활동하는 거는 인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뭐 제한이 없고 그냥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이제 이용을 하는데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하는 단계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는 다든가, 아니면 아예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지금 저기 장송림욕장, 산림욕장에 가보면 그 사고가 파괴되면서 드러나는 단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층들이 여러 개 층이 나오는데, 그 층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한 100년에서 300년 걸린다는 거예요. 아주 얇은 띠처럼 생긴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그런 것들이 그 조그만 사고 높이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한 5m, 6m 정도 되려고 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려야 그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자연이 대단하냐면 색깔별로 다 틀려요. 층층이 쌓인 걸 보면 그게 매년 그 어떤
변화가 똑같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요즘 대살이나 이렇게 백중살이 때 보면 그 해수면 높이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어서 저쪽 그 캠핑장 쪽 개인이 만든 캠핑장 쪽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 높이 쌓던 것들이 그 해수면 상승으로 해가지고 이번 백중살이 때 지금 올해만 해도 한 5번 정도 물이 넘쳐서 쓸고 나가는데, 이건 뭐 포크레인이 쓸고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외부 토사를 가지고 와서 저 성토한 거거든요. 다 없어질 것 같아.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해요. 심각해서 오히려 저는 그 송림 산림욕장에 가보시면 외부에서 유입된 토석이 그렇게 많아요. 그거를 그 다 치우는 그 어떤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보면 옛날에 거기 저 뭐냐 모래 찜질 한다고 하면서 그 각 그 뭐 여기서 그 뭐 저 읍장 하시고 뭐 이게 정책을 내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돌도 쌓고 다 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다 갯벌로 이게 다 쓸려가고 갯벌 그 모래사장에 다 묻히고, 그래서 사실 거기를 워싱한다고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대단해요. 저도 발 몇 번 그 찔려가지고 다치고 그랬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함부로 걷지도 못해요. 거기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생김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좋다고 막무가내로 거기를 다니는 거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면은 확실해요. 저는 지금 발을 몇 번 다쳤는지 몰라요. 그래. 그 소문 내야겠네. 지금 발 밑에 찢어가지고 저기 그 주사 미리 예방 주사도 맞고 파상풍도 맞고 다 했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그리고 저녁 그 해 진 이후에는 저는 맨발 벗고 다니지들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것을 밟을 수 모르니까 그 맨발 벗고 그냥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맨발 벗고 가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분들이 당뇨병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이라서 이 하지에 상처가 생기면 굉장히 안 좋은데 또 불구하고 건강이 좋다라는 어떤 그 맹목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상하층이라는 게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는 그 층에 우리 그 갑각류라 조개류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다니면서 이게 환원층이 되고 또 조개가 깨지고 그러면서 또 사람이 또 발을 밟다 보면 이게 폐각류한테 찔리면 또 몸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서천군에서 이 어싱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 경계선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오히려 관장하고 하고 갯벌을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또 인식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비싼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흔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데가 없는데 없다고 하면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지켜야 되는데 그냥 좀 쉽게 보게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근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언뜻 뭐 이제 생각대로 토크해가지고 한 줄 제안도 하셨다고 그러고 또 저기 그 조례 제정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그 어떻게 생각대로 톡에 그 한 줄짜리 제안이 어떻게 그 생각대로 톡은요, 지금 어싱 춘장대로 그 어싱 성지를 만들자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송림갯벌은 2021년 7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된 곳이고 그곳에 다양한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송림갯벌은 보존하고 오히려 춘장대 이게 경제가 어려운 춘장대에 오히려 백사장을 걸을 수 있도록 기가 막히다. 어싱 대회를 유치를 통해 가지고 많은 그 어싱 인구를 유입하자는 그런 정책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춘장대 주변 쪽에 그 펜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암 환자분들이 지금 몇몇이 아예 펜션 얻어 가지고 새벽마다 일몰마다 계속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이 춘장대가 이 어싱의 성지가 되면 좀 춘장대가 올해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장사들이 너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어싱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의 경제도 살고 춘장대도 살아나니까 그런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천군 의회에서 지금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냐면 지금 충청남도에는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천갯벌이 21년도 한국의 갯벌 등재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우리가 유산위원회 26년도에 열치는 개최되는 유산위원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법을 만드는 게 굉장한 어필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천군위한테 제안한 게 뭐냐면 우리 서천군 천연기념물 있지 않느냐, 이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서천군위에서 서천군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조례를 준비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활동 조례가 있으면 이렇게 어싱 갯벌을 걷는데 이런 천연기념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 갯벌도 보존하고 그 다음에 게리 같은 새선매 자기를 먹이로 살고 있는 그런 그 천연기념물을 보호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원책도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인식이 바뀐 게 뭐냐면 갯벌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그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갯벌 때문에 모든 것을 이 자연유산으로 묶어놔 가지고 우리가 발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갯벌은 이게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갯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갯벌 덕분에 서천군이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갯벌을 우리가 보호를 했으니까 그 보호한 거를 우리 국가한테 받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국가 예산을 받아서 이 갯벌을 보호하고 주변 지역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보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순천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그 세계 유산 축전을 하고 있는데요. 다 지금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는데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는데요. 모든 사업비를 다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갯벌 보존 관련해가지고 종폐 사업부터 해가지고 그런 걸 해양수산부가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어민들 오히려 생존권을 더 확보를 해주고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매립을 막아주고 그 불법 이 모래 채취를 막아줄 수 있는 게 오히려 이런 유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했으니 보호한 대가를 중앙정부가 주시오라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서천군이 쓸 수 있는 그런 연구 방안을 찾아보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땅을 밟고 싶어하는 그런 이 욕구를 무조건 그냥 못하게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물땅 그 갯벌에다가 어수를 해야 이 몸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과가 더 날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좀 효과는 좀 덜하더라도. 어디 보니까 황토밟기가 그렇게 유행이 돼요. 개족산 황토밟기. 유명하죠. 네. 그렇게서 따온 거지 뭐. 근데 춘장대는 소나무가 많지가 않은데 우리 송림 그 솔밭에다가 지금 위에 야자 매트를 깔아놨잖아요. 또 마사토를 깐 데도 있고. 근데 이 두 명이 간신히 비껴갈 정도의 길을 새로 만들어서 그냥 황토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황토밟기를 대신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아까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하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천연기념물 그 보호 조례를 이용해서 갯벌을 이들의 이 활동지가 이제 갯벌이니까 갯벌을 보호한다 그런 것도 좋지만 본격적으로 아예 서천군 갯벌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그대로 지키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군이 그걸 방치를 하고 있어요.
어디야 선돌이 거기 가면은 여름에 막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앞에 쌍도 옆에 그 갯벌까지 그 트랙터를 개조해가지고 갯벌 열차를 만들어요. 그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갯벌을 휘젓고 다니거든요. 그걸 우리가 몇 번 지적을 해도 이 군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또 거기서 이제 수입이 생긴다 해가지고 그 열차 한 번 타는데 얼마 받고 또 그것이 저 호맹이하고 표준말 쓰세요. 호맹이라고요. 네, 호맹이하고 장갑 뭐 빌려주는데 3,000원, 6,000원. 네, 얼마씩 받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민들하고 그런 문제들을 잘 협의를 하고 또 해양수산부 지원도 받아내고 해가지고 이 갯벌 보호에 좀 진력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법으로는 사실 그 문화유산청의 법이 제일 세거든요. 그게 세기 때문에 그 지금 이 갯벌법 아까 말씀하시더만 갯벌법은 보존보다는 현명한 이용 쪽으로 방점을 찍혀서 그 2020년인가 그때 새롭게 이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면밀하게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우리가 이제 저것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별도의 문제고 그 어싱 그 길을 만드는 거는 아까 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한번 도르면 정확하게 5km예요. 제가 매일 이제 도르니까 그걸 이제 찍어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5km인데 그게 갯벌을 밟지 않아도 나오는 거리거든요. 거리인데 문제는 그 일부 반절은 세멘트 길이고 일부 반절은 그 마사토 길인데 거기다가 야자매트를 깔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물이 이제 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길을 그 배수도 되면서 그 자연스럽게 어싱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 그 내부에는 모세혈관처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하나를 잘 이쁘게만 해놔도 그런 거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 이거는 뭐 그 기관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고 또 그게 소문이 나면 굉장히 좋은 효과도 나타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갯벌을 보존하자 말로만 해서는 모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돈 받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데 몇천 원씩 그 돈 받는 주체는 또 따로 있어. 그 마을에서 어촌에서 나와서 돈을 받는데 이제 그 돈 받는다는 것이 함부로 쓸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영토 안에 들어와서 그 생산 행위를 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는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 꼭 그런 정도로만 끝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 가면서 보존할 수 있는 데에 활용될 수 있게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사람 많을 때 받는 그 비용이라든가 사용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돈을 받고 할 것 같으면 갑자기 든 생각이지만 사전에 이제 지난번에 최그림 씨가 이제 지난번 세미나 할 때 토론회 할 때도 한 얘기지만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입장시키기 전에 이거를 뭐 갯벌 체험을 한다든가 하면 차라리 그 들어가는 입구에 그 이 일정하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 해외 사례를 보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갯벌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최전방에 있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필연적으로 가이드가 안내자가 따라가서 설명을 해주고 그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무조건 된다면 가능할 것 우리 같아요. 뭐 친구라고 그래서 야 가자 해가지고 우리 백사장 있어 거기 한번 가자. 막 들어가가지고 갯벌 밟고 아 좋다가 아니라
진짜 뭐 그 아까 얘기했던 독일이나 뭐 싱가포르 이런 데처럼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교육도 사전에 받고 또 이 안내자가 생태 안내자가 또 가서 소수를 데려가서 교육도 시키고 뭐 사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그 생태의 건강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그 고민하는 그런 자리로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서천군 차원에서도 활용할 가치가 좋아요. 맹문동 그냥 축제 몇십억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걸로 해서 서천군에 왔더니 굉장히 독특한 그 갯벌 문화, 자연 그 어떤 생태 문화가 있구나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죠. 그 느끼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에서 그 갯벌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외국의 사례를 도입을 해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교육시키고 생태 해설사들이 직접 안내하면서 이렇게 그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뭐 조례 제정이고 뭐고 다 그거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이 그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기 신안 증도라는 섬 육지 다리로 이제 다 연결돼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소나무 숲하고 또 그런 길이 오솔길이 쭉 나 있는데 길이가 이 서천군 송림리 그 솔밭보다 엄청 더 길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기가 어렵죠. 근데 서천에 있는 이런 솔밭은 안면도에서도 이런 데가 없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데 정말 관리를 잘하고 좀 그 자연과 하나가 돼서 힐링이 되는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면서 입장료도 받고 수익이 주민들에게도 일부 돌아가고 그렇게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송림동화가 지금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갯벌 체험센터가 지금 송림동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커피숍. 네. 커피숍한테 지금 거기 5천만 원 보증금에 예, 저기 낙찰 받았다고 하던데 커피숍 그러니까 뭐 그건 법인이나 뭐 그 개인이 받았다. 개인? 그렇게 알고 조건은 법인으로 돼 법인가요? 있었는데. 낙찰이 3번인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너무 장시간 이 방송 저 말씀들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이 어신과 관련해서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해주시고 오늘 방송 끝내는 걸로 하시죠. 우리 홍 국장님이 이제 어신과 관련해서 예, 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갯벌 덕분에 그다음에 세계 자연유산 등재가 되었으니 우리 이제 사람들이 보존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이 다음 세대한테 좋은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싱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싱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서 자연도 보존하고 어싱도 할 수 있는 그런 경계선을 갖자. 그렇게 해서 더 나아가면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하신 말씀이시죠. 예, 뭐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이게 세계적인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세계적인 걸로 만들지 못하는 건 우리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민관 기업 또 뭐 정부가 나서 준다고 하면 더 좋은 것이고 지자체가 나서 준다면 더 좋은 것이고 또 그렇게 그 방향을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며칠간의 축제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365일을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고민하면서 좀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금강호 수질 문제도 우리 최준하 원장님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했고, 그리고 그 갯벌 밟기 이것도 우리 저 홍성민 사무국장이 처음 기사를 보내와서 저도 알게 됐어요. 그 뒤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는 다루지 않았는데 두 분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또 이게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는데 저희 지면을 많이 할애를 하겠습니다. 당장 두 꼭지 만들 겁니다. 고 대표님 한 가지 아까 갯벌 체험 관련해 가지고 참 그 체험 마을 하시는 분한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제주도 세계 자연유산센터 갔었을 때 느꼈던 게 유산센터에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동네 출신 할머니 80 넘으신 82였던가 분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좋은 어구나 그런 좋은 어기를 듣자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히려 전문적으로 배웠던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갯벌 체험 마을에서 이렇게 안내인이 되고 해서 찾아오신 분들한테 그 지역 이야기, 갯벌 이야기를 해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 나이 드신 저 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외할머니 같은 아니면 친할머니 같은 그런 정을 돋길 수 있는 그런 갯벌 체험장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들 해주셨고 갯벌 밟기 어싱을 이제 우리 국장님이 이제 자꾸 이제 우리말로 승낙을 하자 하시니까 이제 그걸로도 우리가 이제 바꿔서 써볼 텐데 아무튼 좋은 말씀을 잘 반영을 해서 지면에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